안녕하세요. 드디어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을 것 같은데요. 이 아이패드 프로를 프로답게 사용하실 수 있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, 4세대를 사용하면서 알게 된 그런 꿀팁들 위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. 영상 끝까지 보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아주 간단한 기본 제스처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.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긁으면 알림 창으로 가게 돼요. 알림이 나오면 이렇게 왼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지울 수가 있고요. 이 우측 상단에서 스와이프 해주면 이렇게 설정 창들이 나오고 한번 꾹 길게 눌러주면 창이 더 커지게 돼요. 여기서 한 번 더 길게 눌러주면 설정 창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빈 화면을 눌러서 전 화면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. 여기서 뭐 이렇게 밝기 조절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리 이런 것도 바로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이 창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요. 한번 바꿔서 사용해 보실 걸 추천드릴게요. 설정은 들어가셔서 제어 센터,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것들을 추가하시고 뭐 필요 없는 것들은 빼실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메모가 필요 없다 그럼 이렇게 빼시고, 여기서 뭐 손전등이 필요하다 그럼 손전등을 추가해 보시면 나중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손전등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안내해 드릴 거는 이렇게 앱을 사용 중일 때 홈 화면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쭉 긁어 주시면 돼요. 홈 화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앱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쭉 끌어다가 가운데 정도쯤에서 멈춰 주시면 이렇게 기존에 사용했던 앱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터치해서 사용하던 앱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. 기존에 사용하던 앱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 네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주는 방법도 있어요. 근데 모아줄 때 이렇게 한 번에 확 모아주면 홈화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모아줄 때 살살 모아줘서 이렇게 다른 앱이 나오면 놓아줍니다.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고, 이렇게 굳이 내가 지금 어떤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 보지 않고 몇 가지 앱만 띄워놓고 자기가 무슨 앱을 사용했는지 알고 계시다고 하면 간단하게 손가락 4개로 옆으로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전에 사용하던 앱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. 그냥 빈 화면에서 손가락 하나, 둘, 3개 이 어떤 손가락으로든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스와이프 해주시면 검색창이 뜨게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이런 앱들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또 메모장이나 뭐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도 하실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뭐 진돗개를 검색하고 싶다. 그러면 이렇게 바로 진돗개 검색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. 또 이제 메모장에 썼던 내용 중에 내가 시작이라는 단어를 메모장에 썼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시작 이렇게 써보시면 이렇게 메모장에 시작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어요. 이런 기능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멀티태스킹이 뭐 가장 중요하잖아요. 이렇게 큰 태블릿 같은 경우엔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멀티태스킹 하는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.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해서는 살짝 위로 올려서 이 독을 활성화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독에서 앱들을 찾아서 꾹 눌러서 끌어줍니다. 그리고 우측이나 좌측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 반반 화면으로 스플릿 뷰가 돼요. 정식 명칭은 스플릿 뷰고요. 이렇게 반반 화면을 하실 수가 있고, 이 가운데를 눌러서 이 가운데를 터치하셔서 이 창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딱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더 디테일하게 한 이 정도에서 멈추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건 하실 수가 없어요. 그런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여기서 완전히 이제 끝쪽까지 밀어주시면 이렇게 스플릿 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이 스플릿 뷰를 한번 해보시고, 제가 이제 이 인터넷과 메모장을 함께 쓰시면 굉장히 좋은 점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. 뭐 예를 들어 아까 진돗개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뭐 진돗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이미지를 꾹 눌러서
이렇게 끌어주면 바로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스크랩을 하실 수가 있고, 또 뭐 인터넷 서핑을 하시다가 뭐 마음에 드는 기사를 발견했다. 근데 요거를 좀 스크랩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요 링크를 꾹 눌러서 갖다만 주시면 이렇게 바로 링크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자,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? 이 드래그 해놨던, 스크랩 해놨던 기사를 눌러보면 바로 그 기사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인터넷 창을 나란히 두 개 이렇게 실행하시는 거예요. 이게 왜 좋냐면 이렇게 인터넷, 특히 뭐 네이버나 이런 데를 보시다 보면 읽고 싶은 기사가 참 많을 수도 있어요. 관심 가는 분야가 이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보고 싶다. 근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뒤로 가기 했다, 뭐 다시 뭐 눌렀다 뒤로 갔다 이러기가 너무 귀찮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그냥 꾹 눌러서 드래그 해줘서 기사를 보고, 또 다시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기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웹 브라우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. 한번 활용해 보실 걸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 조합은 이 파일이에요. 파일을 스플릿 뷰로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파일을 이동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.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이 유저 폰트로 가서 여기 지금 프로젝트가 비어있죠? 꾹 눌러주고 옆으로 보내주면 바로 이동이 돼요. 복사가 된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이 유저 폰트의 0개의 항목 보이시나요? 이게 프로젝트로 이동한 거예요. 자, 그럼 프로젝트에 있던 걸 다시 쭉 드래그해서 유저 폰트로 하면 바로 또 복사가 된 거예요. 복사가 아니라 이동하기죠.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폴더나 파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스플릿 뷰만 되느냐?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가지 앱을 더 추가해서 이쪽이나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나 이쪽이 왼쪽이나 오른쪽에다 두면 오른쪽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, 바로.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 더 창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운데 이렇게 좀 조그만한 사각형이 되도록 올려주시면 이렇게 스플릿 뷰, 슬라이드 오버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. 이것도 슬라이드 오버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해서 뭐 하나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,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에 올려서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이 슬라이드 오버는 기본적으로 요 왼쪽, 오른쪽 딱 이 두 위치에만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고, 하다가 좀 화면이 방해가 된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밀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필요하다 싶으면 오른쪽에서 긁어와서 다시 보실 수도 있고, 또 슬라이드 오버가 몇 개가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슬라이드 오버들을 띄워놨는지 궁금하시면 아래서 여기 아래 이 바를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 현재 실행 중인 슬라이드 오버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안 쓰는 거는 위로 올려서 지워버릴 수도 있고, 또 아래를 스와이프해서 이렇게 사용 중인 슬라이드 오버를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. 또 이렇게 하다가 나 이제 슬라이드 오버 하던 거를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위에를 잡고 아래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이쪽 혹은 이쪽 이렇게 옮겨주시면 이제 스플릿 뷰 모드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아주 자유롭게 화면들을 이렇게 비율도 바꿔가면서 좀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키보드, 이 빌트인 키보드에 대한 기능들을 좀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뭐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 이 숫자를 눌러서 특수문자를 이렇게 누르셔도 되지만, 여기 이렇게 숫자 위에 있는 특수기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로 이렇게 한 번씩 긁어주시면 됩니다. 5번 누르고 위로, 6번 누르고 위로,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특수기호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. 영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독일어나 불어 뭐 이런 경우에 꾹 눌러서 이렇게 umlaut 있는 것들, 이런 기호들을 다 쓰실 수 있으니까
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손가락 3개를 터치해서 위에 이렇게 언두, 리드 창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언두 쭉쭉쭉 누르실 수 있고, 다시 실행 복귀 해서 리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잘라내기, 그리고 붙여넣기,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. 필요 없다 싶을 때는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사라집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키보드로 타이핑을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단어 단위를 선택해서 지우거나 옮기거나 하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걸 아무리 이렇게 꾹 눌러도 이 단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럴 때 이렇게 2번 더블 터치를 하거나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더 쉬운 방법은 이 손가락 2개를 키보드 패드 위에서 한번 탁 쳐주시면 단어 단위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. 이 한 문장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2손가락으로 더블 탭 해주시면 한 문장 이렇게 딱 이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한 문장 단위로 선택이 됩니다. 그리고 3번,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한 줄을 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. 이게 아주 간편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 커서 이동을 할 때 많이들 알고 계신 방법이 이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, 이게 생각보다 번거로워요.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이렇게 하는 이 시간, 요게 좀 생각보다 많이 거슬리거든요. 그럴 때 더 쉬운 방법은 이 손가락 2개로 그냥 바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됩니다. 이러면 그냥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. 일로 가서 딱딱 하면 다 선택도 되고, 이런 게 아주 간편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키보드가 너무 커서 화면을 너무 방해한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하셔서 조그만한 키보드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타이핑을 하실 수도 있고, 이 조그맣게 만든 키보드가 좀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, 아쉽게도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영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, 이 단어를 하나씩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킹이라는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쭉 긁어주면 바로 단어를 쓰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예를 들어 해피 같이 P가 2번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하면 잘 인식을 해서 해피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다시 큰 키보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손가락 3개로 실행 취소 이거를 계속해서 두고 쓰실 수도 있지만, 바로 이제 뭐 한 번 정도만 쓸 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뒤로 가기 버튼으로 뒤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언두를 하실 수가 있고요.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꿀팁들 좀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.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 스크린샷을 하셔야 될 때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. 물론 이 볼륨 업 키와 전원 키를 같이 눌러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하셔도 되지만 이게 좀 불편해요. 그리고 어떻게 잘못하면,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그냥 화면이 꺼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애플 펜슬이 있을 경우에 왼쪽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긁어주시면 바로 스크린샷이 되고, 그 위에 바로 이렇게 어노테이트 할 수 있게 창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아주 도움이 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실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. 게다가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보다가 보면 이제 좀 길게 아래까지 내용을 전부 다 스크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, 그럴 때는 여기 전체 페이지를 클릭해 주시고 쭉 보시면 이렇게 아래까지 기사 전체를 다 이렇게 스크린샷 하실 수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.
근데 여기 이런 광고 같은 거 좀 보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 자르기 하셔서 이렇게 딱 스크린샷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전체 페이지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PDF로밖에 저장이 안 돼요. 파일앱에 PDF로 저장하실 수 있으니까 저장해서 뭐 공유도 하시고 아카이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유튜브 팁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유튜브 앱으로 들어갔습니다. 이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보다가 다른 작업들을 하고 싶어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스플릿 뷰로 해서는 보실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스플릿 뷰가 아니라 그냥 나는 좀 큰 화면으로 인터넷을 보고 싶어 하고 나가면, 아니면 영상을 보시다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유튜브 영상이 사라져 버려요. 이게 좀 굉장히 불편했어요. 백그라운드에서 소리는 들으실 수가 있지만 이 실제로 영상을 보지는 못하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사파리로 가셔서 유튜브를 치시면 돼요. 사파리로 가셔서 유튜브를 치시고 이렇게 보시다가 꼭 이 전체 화면 모드로 가신 다음에 이렇게 홈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유튜브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뭐 다른 앱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이것도 사이즈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. 또 보다가 화면을 너무 가린다 싶어서 잠깐 난 소리만 들어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을 수도 있습니다. 왼쪽 오른쪽 어디로든 다 치워놓을 수 있고요. 하다가 다시 보고 싶으면 큰 화면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꼭 전체 화면으로 보다가 홈 화면으로 나가야지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. 또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파리에서 유튜브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가 해서 글씨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 부분을 탭하셔서 웹사이트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데스크탑 웹사이트 요청을 꼭 활성화 해주셔야 됩니다. 이게 활성화 돼 있어야만 이 전체 화면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 또 전체 화면에서 밖으로 나갈 때 플레이가 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. 이렇게 홈 화면으로 갔을 때에만 이게 이렇게 활성화 된다는 거, 요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프로를 프로답게 사용하는 법 2탄, 3탄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2탄에서는 이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해서 키보드 단축키들, 좋은 단축키들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, 3탄에서는 프로답게 사용할 수 있는 앱 같은 걸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.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